원성왕 신라하대를 연왕. 785년 1월 신라 왕궁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덕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귀족들은 태종무열왕의 5세손 김주원을 새 왕으로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그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비가 쏟아졌다. 김주원의 집은 왕궁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알천의 물이 범람하여 그가 궁궐로 올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어떤 이가 말했다. 왕위는 하늘이 정하는 자리요. 갑자기 비가 쏟아진 것은 하늘이 주원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소. 지금 상대등 경신은 전왕의 동생으로 평소 덕망이 높고 왕의 자질이 있소. 귀족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나무랑의 12세손 김경신. 그는 일찍이 해공왕 말년 반신들이 발호할 때 선덕왕과 함께 앞장서서 난을 평정한 공이 있었다. 여러 신하들의 뜻이 모여 경신이 왕위를 계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그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만세를 외쳤다. 원성왕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즉위한 지 한 달 후인 2월 원성왕은 과감한 조치를 단행했다. 고조부 법선을 현성대왕으로, 증조부 의관을 신영대왕으로, 조부 위문을 흥평대왕으로, 아버지 효양을 명덕대왕으로 추봉했다. 어머니 박씨는 소문태후로 올렸다. 아들 인겸을 왕태자로 삼았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성덕대왕과 개성대왕의 두 사당을 없애고 시조대왕, 미추왕, 태종대왕 무열왕, 문무대왕과 자신의 조부 흥평대왕, 아버지 명덕대왕을 오묘로 만든 것이다. 이는 태종무열왕 직계가 아닌 반계 출신으로서 왕통의 정통성을 확립하려는 과감한 시도였다. 3월 전 왕비 구조광후를 외궁으로 내보내고 조 3만 4천석을 하사했다. 총관을 도둑으로 계칭하여 지방행정체계를 정비했다. 788년 봄 원성왕은 신라 역사상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독서 삼품과였다. 춘추좌 시전이나 얘기,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면서 논어와 효경의 밝은 자를 상품으로, 공례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품으로, 공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품으로 했다. 만약 오경과 삼사, 제자백가의 저서에 널리 통달한 사람이라면 등급을 뛰어넘어 선발했다. 전에는 단지 활쏘기로 관리를 선발했는데 이제 학문으로 인재를 뽑게 된 것이다. 789년 9월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졌다. 자옥이라는 인물을 양근현 소수로 임명하려 하자 집사사 모초가 반대했다. 자옥은 문적으로 선발된 사람이 아니므로 지방관의 직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시중이 의견을 냈다. 비록 문적으로 선발되지는 않았지만 일찍이 당으로 들어가 국자감의 학생이 되었으니 또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은 시중의 의견을 따랐다. 하지만 원성왕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790년 3월 일길찬대거를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북방의 강국 아래와 관계를 맺으며 외교적 균형을 모색했다. 같은 해 벽골제를 대대적으로 증축했다. 전주 등 7개 주의 백성을 동원한 대공사였다.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한 원성왕의 의지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791년 1월 비극이 찾아왔다. 왕태자 인겸이 죽은 것이다. 시호를 해충이라 했다. 원성왕의 슬픔은 깊었지만 더 큰 위기가 다가왔다. 태자의 죽음 직후 이찬 제공이 반란을 일으켰다. 제공은 원성왕 즉위 초시중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원성왕 정권에 협력적이지 않았고 태자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 반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반란은 신속하게 진압되었고 제공은 사형에 처해졌다. 792년 8월 왕자 의영을 새 태자로 삼았다. 하지만 하늘은 원성왕에게 가혹했다. 794년 2월 태자 의영마저 세상을 떠났다. 시호를 헌평이라 했다. 원성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두 아들을 연이어 잃은 슬픔 속에서 왕위 계승 문제를 결정해야 했다. 795년 1월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죽은 해충태자의 아들, 자신의 손자 준홍을 태자로 삼은 것이다. 원성왕의 치세 동안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았다. 가뭄과 서리, 홍수, 지진, 역병이 계속되었다. 백성들이 굶주리자 왕은 여러 차례 창고를 열어 진율했다. 786년 9월에는 왕도 백성에게 속 33,240석을, 10월에는 33,000석을 내주었다.
789년 1월에는 한산주 백성을 구휼했고 790년 5월에는 한산주와 웅천주 백성을 진율했다. 시중과 상대 등 같은 고위 관직도 자주 바뀌었다. 충염, 종기, 준홍, 숭빈, 언승, 지원, 김삼조가 차례로 시중을 맡았다. 792년 8월에는 상대 등 충염이 죽자 세강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보여준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세력을 포용하려는 원성왕의 노력이기도 했다. 792년 7월 원성왕은 당에 미녀 김정란을 보냈다. 그녀는 나라에서 최고 미인이며 몸에서 향기가 났다고 한다. 당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결단이었다. 798년 봄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났다. 3월에 왕궁 남쪽 누류가 불탔다. 망덕사의 두 탑이 서로 부딪혔다. 여름에는 가뭄이 들었다. 그해 겨울 12월 29일 원성왕이 세상을 떠났다. 시호를 원성이라 하고 유명에 따라 관을 옮겨 봉덕사 남쪽에서 화장했다. 14년의 재위 기간을 마감하는 순간이었다. 역사적 평가. 원성왕은 신라하대를 연왕으로 태종무열왕 직계가 아닌 반계 출신으로 왕위에 올라 새로운 왕통을 확립했다. 독서 산품과 시행으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는 획기적인 관리 선발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는 한국 과거제의 시원이 되었다. 온요 개정을 통해 왕실 정통성을 재정립했고 벽골제 증축 등 민생 안정에 힘썼다. 하지만 잦은 천재지변과 두 태자의 연이은 죽음,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통치했으며 그의 사후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다. 원성왕계는 이후 경문왕까지 왕위를 계승하며 신라하대 왕실의 기틀을 마련했다.